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희식입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론 DFSST 제5강 VOC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171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서 4강에서는요. 고객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타겟팅, 즉 우리말로는 이제 목표 고객을 이제 선정을 한 건데요. 자, 목표 고객은 왜 선정했습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줄 의향이 있는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주게 하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만족스러워할 그런 요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 그 요구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VOC다.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 활동의 어떤 프로세스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앞서 고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질 활동은 이제 VOC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적으로 5개의 활동으로 나눠져 있겠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VOC 조사 방법 선정입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세분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상자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제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조사 방법 선정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 선정이 결정이 되면 다음은 이제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대상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대상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문할 사람을 이제 뽑아낼 거냐 이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들을 거냐 이겁니다. 요렇게 이제 뽑아내는 방식을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단순 임의 표집이나 층화 임의 표집 또는 군집 표집이나 계통 임의 표집 뭐 이런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화다 그러면은 남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뽑는다든가 또는 뭐 연령대별로 나눈다든가 뭐 이렇게 구분해서 각 구분별로 층별로 몇 명씩을 뽑아내는 것. 자, 요것이 이제 표본 추출의 개념이고요. 몇 명씩 뽑아낼 거냐? 요건 이제 표본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그 수집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VOC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도 요 단계에서는 한 번에 500명을 뽑는다 그러면 500명을 뽑아서 우리가 준비한 설문조사를 쭉 이렇게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래서 사전에 또 이 조사를 하게 되는 일부 한 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20명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좀 적출해내고 또 한번 보완하는 또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잘 나와줄 것인지 자 이렇게 미리 좀 조사하는 활동인데 이건 사전조사라고 그래요. 프리테스트. 또 실제 수집이 됐을 때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든가 오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해 내야 되겠죠. 이런 활동들도 신뢰성 검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조사나 신뢰성 검증 이런 활동들도 모두 VOC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제 미리 사전에 하는 거고 이것은 끝난 다음에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VOC 분석은 우리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끄집어내기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리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시작과 끝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정리하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QFD라고 그럽니다.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네, QFD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세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즉 핵심적으로 이제 고객이 요구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특성으로 바꿔준 것이 CTQ가 되겠습니다. Critical to Qualit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CTQ들 고객이 요구하는 특성을 우리의 용어, 엔지니어 용어로 지표로 바꿔준 것, 이것이 Y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운영적 정의나 성과 표준 이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겠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스코어카드라는 의미는 우리 탁구 칠 때 점수표가 이제 하나씩 올라가죠. 그런 거에 따라서 타임아웃이 있거나 중간 전략을 다시 또 수립하는 이런 활동이 가능하죠. 연구개발 과정은
계속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그 활동입니다. 중간중간 뭘 만들어내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부족하면 다시 또 뒤로 돌아가서 보완하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현 시점의 프로세스 능력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의 점수표처럼 중간중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게 현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코어 카드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DMAC의 프로세스에서는 공정 능력, 시그마 수준을 산출하는 뭐 그런 활동에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VOC 조사 방법 선정입니다. VOC 조사 방법은 우리 식스시그마 교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 능동적은 직접 대상자를 만나서 수집하는 그런 활동으로 요약이 되고요. 수동적은 우리가 기존의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자료, 정보들, 이것들은 이제 수동적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제 품질과 관련돼서 수집된 자료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VOC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은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시중에 나가면 서적에 마케팅 조사 방법론이라는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어떤 분류책이다라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됐다, 분류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져다 보면요.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탐색조사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런 내용들, 수동적 방법이란 것들을 이제 포함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능동적 방법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인터뷰.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법 FGI라는 것이 있고, 심층 면접법 뭐 이런 것들 총괄해서 이제 탐색 자료다, 탐색 조사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기술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단 조사, 행단 조사 이렇게 되는데 좀 말이 어렵죠. 영문으로 보면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어떤 분석이죠. 그러니까 구매와 관련된 내용들, 상품이나 광고의 인지도, 선호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는지, 자, 이런 어떤 조사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횡단 조사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서베이, 여론조사죠. 또는 이제 표본조사, 서베이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인, 면접, 우편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법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이런 그 인터뷰의 요소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기술조사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인과조사 같은 경우는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컨조인트 어널리시스 이런 게 있습니다. 서비스 조사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적으로 요구하는 고객의 어떤 조건을 또 찾아주는 이런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겠죠. 자, 하나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탐색조사. 우선 그 용어 정의는요, 질문에 있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조사에 앞서 수행하는 소규모 조사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FGI, 뭐 그다음에 심층 면접법. 근데 FGI는 사실 뭐 용어 정의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한 좀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접근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커피에 대한 마니아들, 아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그 패널들을 좀 구성을 해서요, 집중적으로 그 커피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또는 고객 지형이 어떤 식으로 이것들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뭐 몇 시간 뭐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얻어내는 이런 조건들도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 중에 물어보면 잘 대답들을 안 하죠. 그런데 몇 명씩을 이렇게 추출해서 앉혀놓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으면 아주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표적 집단 면접법은 모더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로 사회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말하려고 하는 그 패널들의 로부터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모더레이터. 그래서 사회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법은 이것은 한 명의 응답자예요. 그러니까 고객층이 아주 얇은 경우, 이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앉혀놓고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그 VIP 고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그 VIP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런 심층 면접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조사. 이것은 표본 조사의 기본 목적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한다. 용어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라고 하는 거, 요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표본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베이를 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당선 가능성이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얼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가 접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그 서베이 리서치는 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한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의견을 들을 때도 다양하게 연구개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 직장, 거리, 쇼핑몰 이런 데서 볼펜 하나 주고 어떤 설문을 하는 것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인 면접법, 우편으로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조사 방법.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각각의 방식대로 다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응답자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어떤 학습이 별도로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서베이 리서치에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교재 178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표로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식스시마 관점에서는 VOC 조사 방법에서, 자, 그러면 앞서 정했던 그 대상 고객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가정된 제품을 우리가 토이박스라고 정의를 했었죠. 거기에 우리가 중간 도매상 세 분할을요.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마트 주거지별로, 또 일반인은 라이프 스타일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대상자 고객을 정의를 했고요. 목표 고객을 정의를 했고요. 이들에 대해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방법도 달라야 된다. 근데 어떤 방법을 결정해야 되느냐? 선정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좀 간단하게 뭐 표로 작성했습니다만, 제품의 규모나 또는 대상자의 상태나 기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 여건, 또 제품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결정돼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VOC 조사 방법도 다양하게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음식업을 만드는 거, 라면을 만든가, 특정한 어떤 그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주부들을 이제 패널로 활용한다든가, 또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패널로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대상자를 우리가 고객으로 정해놓고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완전한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 제품에 대한 디벨롭성이 어떤 성향의 연구개발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층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보면 FGI가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런 그 VOC를 수집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VOC 조사 방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VOC 조사는 총 5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다음에는 로드맵적으로 두 번째의 수집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